남해 성담사 설림선원 1년 결사의 두 번째 결재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임기를 마친 진제 대종사는 견성을 목표로 용맹정진하라며 치열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입법기구 중앙종회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열어 주요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다음 달 7일에는 종교 편향 대응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발언하는 추모 위령제가 제주 간음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충남 마곡사와 수덕사가 여성 안전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고장을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얼었던 땅이 녹는 요즘 산행 과정에서 실족과 조난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진제 법원대종사가 직접 참선을 지도하는 남해 성담사 설림선원 1년 결사의 두 번째 결재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25일 조계종 종정 임기를 마친 진제 대종사는 법회에서 견성을 목표로 용맹정진하라며 치열한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명의 수자 스님들이 성담사 설림선원에 방부를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의 스님들은 첫 번째 1년 결사에 이어 올해 2년차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1년 결사 두 번째 결재 법문을 통해 대오견성의 발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하도 손이 되지 않은 이가 부지기수다. 너네 하니까 따라서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견성을 해서 출가했으면 이 유종을 믿을 거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해 개원한 설림선원은 진제 대종사가 눈밝은 납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접 죽비를 잡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결재 법문에서 다시금 용맹정진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그 하도를 들으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이 아닌가 이 아들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막 종일 가고 밤새도록 가고 나중에 진심이 나가지고 막 철저한 그러한 용기와 기상이 있는지는 막 한번 어디 의심이 오고 막 그거 막 두 달, 석 달, 몇 달 이렇게 간무를 해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결정한다. 설림선원은 조사 스님들의 전통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 공동체로 운영되며 오직 스님들이 용맹정진에만 몰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3년 결사를 목표로 했고 개중에는 깨달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다. 종정예하의 말씀처럼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고 깨달을 때까지 있겠다는 그런 그 원대한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결재법회 뒤 진제 대종사와 신도들은 인근 금송제에서 자비방생도 펼쳤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회기로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요 안건들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중앙종무기관과 지경, 특별 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을 시작으로 각종 인사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단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 추천 등의 안건을 다룹니다. 중앙종회는 또 불교 문화와 문화재, 불교 예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앙종회법 개정안과 사미와 사민이 수계 때 의무화했던 유언장 제출 시기를 비구와 비구니 수계 시로 변경하는 승려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립대학의 예비 출가자 전형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교구 본사나 말사가 지역 내 도심 포교를 위해 사찰을 창건할 경우 지경 포교당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사찰법 개정안도 임시회에서 논의됩니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연수교육으로 오는 4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불교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4.3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에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발언하는 추모 위령제가 제주 관음사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주 BBS 김종광 기자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 74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3 정신을 기리는 추모 위령제가 지난 26일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 위령제는 70년 전 좌우 이념의 대립 속에 억울하게 희생된 3만여 4.3 영령들과 제주 불교계 스님 16명의 해원 해탈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는 제주도민과 제주 불교계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와 노력 속에서 그동안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 불교계가 일심으로 염원했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주 역사에 남겨진 지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낼 단초가 이제야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관음사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가 주관한 위령제에는 4.3 유족을 비롯해 대덕 스님들과 내빈 등이 참석해 4.3 당시 숨진 희생자 스님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사단법인 복려관 선양의 오영호 상임이사의 시 서천 꽃밭으로 꽃배 타고 가고서를 김서연 시인이 낭송하자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4.3의 광풍 속에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아버지, 삼촌, 형님들, 죄인 아닌 죄인되어 날마다 총 맞아 죽고 죽창에 질려 죽은 원혼들, 삭히고 삭힌 세월 품고 연극빛 봄바람에 슬픈 향기 날리는 불꽃들, 친가를 부르며 부르르 떨고 있네. 고영건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4.3 특별법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 제주 도정도 원래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보상급 지급 신청 등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행하면서 단 한 분도 후회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관음사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불교계 4.3 희생자 추모와 선양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종광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BBS 불교방송의 특별 생방송을 통해 4천여만 원이 모금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당신의 손길로 새 희망을이란 제목으로 5시간 특별 생방송을 편성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울진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생방송 5시간 동안 아름다운 동행에 기부된 금액은 총 4,126만 9천 원입니다.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면서 아름다운 동행에는 산불 피해 성금 후원 문의와 동참 전화가 640여 건 접수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모금액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해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8일 울진군에 5천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200개를 전달한 데 이어 오는 4월 1일에는 동해시청을 찾아 전기밥솥 100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멸보궁 금강산 건봉사가 국태민안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생명살림 기도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지 신도들이 동참한 법회에서 4부대중은 코로나19 극복과 확진자 쾌유,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도 성원을 보냈습니다. 현담 스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병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과 특히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봉사 생명살림 기도에 동참한 4부대중은 기도 정진을 마친 뒤 경내 연못 금강지에서 방생을 하며 나와 가족, 이웃 모두가 평안하길 기원했습니다. 충남의 대표 사찰 마곡사와 수덕사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여성이 안전한 고장을 만드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가정폭력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겠다며 여성 안전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가 충남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불교와 함께하는 충남 여성 안전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찰을 여성 안전망 구축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목적입니다. 충남의 대표 사찰 마곡사와 수덕사 본말사를 폭력 피해 안전 사찰로 지정해 여성 안전 사찰 현판을 붙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폭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의 관심을 이끌고자 불교와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불교와 함께 자비로운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과 종회의원 정범스님을 비롯한 마곡사와 수덕사 본말사 스님들과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 대표이사 노유스님, 장미선 1366 충남센터장 등은 선포식에서 대국민 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함께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 불교의 어떤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학인 스님들도 모시게 됐고 또 대중 스님들 모시게 됐습니다. 이들 스님과 신도의 임원 등은 앞으로 각 사찰별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초기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찰마다 여성폭력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폭력 건조를 위한 홍보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서고 정기법회 때는 가정폭력 예방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선포식은 안전 캠페인 추진 현황 보고, 양승조 지사 유공자 표창, 대표 사찰 4곳에 대한 안전 현판 전달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안전한가요? 라는 이런 슬로건이 우리 도내 200여 개 사찰에 우리가 걸리게 됩니다. 참으로 의미있는 캠페인이고 우리 충청남도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런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불교계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정폭력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경북 성주 자비선사 회주 지훈 스님이 제자 6명에게 강맥과 율맥을 전하는 전등 율맥 강맥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자비선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법회는 전계, 전강첩수여와 법어, 전강제자 서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석에서는 설각, 해가, 정허, 법편, 보원, 정산스님 등 6명의 스님이 계맥과 강맥을 전수받았습니다. 지훈 스님은 법어에서 전강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법을 바로 세우는 수행인의 본보기가 돼 법비를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전강을 받고 정계를 받으신 부분은 그걸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올곧게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전계 전강사 지훈 스님은 운성 대강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파계사 성우 스님으로부터 전계를 받아 송광사 강주와 팔공총림 동화사 강주, 율주 등을 지냈으며 자비선이라는 명상수행법을 창안해 대중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주 5등 선원이 개원 13주년을 맞아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스님 초청법회를 열었습니다. 금강스님은 법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전의 본래 성품은 맑고 고요하다면서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멋진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는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와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도지사 후보,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5등 선원주지 재용 스님은 후보들에게 큰일을 하고자 마음을 낸 만큼 제주 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어 원하는 바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덕담도 건넸습니다. 5등 선언의 5등은 우리들이란 뜻으로 우리 법당, 우리 절을 말합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오면서 산행에 나서는 분들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고 얼었던 땅이 녹는 요즘은 특히 실족과 조난 사고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집계한 지난해 등산 사고 건수는 11,900여 건. 이전 3년 평균 대비 20.8%나 늘었습니다. 특히 연중 등산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 집중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길을 잃는 등 조난사고가 26.8%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 개인질환, 탈진, 탈수가 뒤이었습니다. 시간대는 날이 따뜻하고 마음이 느긋해지는 점심시간 직후가 가장 많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도 빈번했습니다. 3월로 접어들어 날씨가 포근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산에서는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로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로 날씨 변화도 큽니다. 특히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서져 내리기 쉬워서 봄 산행에서는 무엇보다도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봄철 산중 날씨가 큰 일교차에 녹지 않은 얼음과 강한 바람 등 변화가 큰 데다 무너지기 쉬운 등산로 조건도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봄철 산행 때는 날씨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벼운 몸풀기와 체력 안배, 지정 등산로 이용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 일교차도 심한데요. 찬바람이 불거나 추울 때 덧입을 여벌의 옷하고 위급 상황에서 사용할 기본적인 구급 약품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산행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행 중이라도 만약에 몸에 무리가 온다면 바로 주저하지 말고 하산하셔야 합니다. 소방청은 봄철 등산 사고에 대비해 4월부터 산악사고 안전대책에 돌입합니다. 전국 주요 등산로에는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나 간이 구조 구급함 등 11,000여 개가 설치돼 있고 신고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119 현장 지원 모바일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행 중 위급한 상황 때는 지정 등산로에 위치 표지판을 활용한 신속한 119 신고가 중요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태고종 제주 반야사 공덕회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대한적십자회 제주도지사를 통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반야사 대웅전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제주적십자회는 불교계 자비심이 전쟁으로 상처난 이들의 마음을 보듬게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동체 대비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불교적 관점에서 또 그 아픔을 처해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자 이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주 반야사 공덕회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지역 교계 노인복지시설, 제주 태고원과 미타 요양원에도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제23회 현대불교문학상 15문에 김신용, 문숙 시인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됐고 소설 부문의 최은미 작가, 선문학 부문의 성호 스님이 뽑혔습니다. 현대불교 문학상 15문 공동수상작인 김신용 시인의 너를 아는 것, 그곳에 또 하나의 생이 있었다는 목탁과 체화된 사유가 은은히 엿보였으며 또 다른 수상작인 문숙 시인의 불의로는 색즉시공의 진리를 일상에서 발견하는 안목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설 부문 수상작인 최은미 작가의 11월행과 점 등은 상실의 빈자리를 환히 밝히는 광개이 등을 조명해 주목받았습니다. 선문학 부문 수상작 성호 스님의 무산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인 성호 스님이 도반인 오현 스님에게 바치는 연결사로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대형 산불을 피해 긴급 이송됐던 경북 울진 불영사 소장 국보급 보물이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문화재청은 울진 산불을 피해 지난 6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놨던 보물 영산회상도와 불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신중탱화 등 문화재 3건 4점을 24일 불영사로 다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조각의 거장 권진규 조각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24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막돼 오는 5월 22일까지 주요 작품 240점을 선보입니다. 권진규 조각가는 젊은 시절 출가 경험을 바탕으로 법주사 미륵대불 조성에 참여했고 말년에는 양산 통도사 수도함에서 은둔했던 불자로 이번 전시에서도 사찰의 일주문을 형상화한 대표작 입산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은 오는 31일부터 5월 말까지 브뤼셀 소재 문화원 전시실에서 한국 유물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한국 유물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에는 왕립역사박물관이 소장해온 공예품인 고려청자, 청동정병, 도금제 침통, 병풍 등이 소개됩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